계속 보시죠. 다음에 책 460쪽입니다. 460쪽, 그러니까 면적 등의 산정 이쪽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보기 위해서는 책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넘어갔다 오시죠. 그러니까 책 530쪽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어두시고 530쪽 보시면 그러니까 530쪽에 네모 02번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요. 1번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표시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표시요. 건축면적 괄호 넘어와서 의 비율 표시요. 의 비율. 그게 건폐율이라고요. 그리고 그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규정에 따른다. 다음에요. 2번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역시 대지면적에 대한 표시요. 대지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 표시요. 의 비율 그것을 용적률이라고 하고 용적률 최대한도는 역시 국토계획법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강의 노트 이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안 넣어놨군요. 여기 안 넣어놨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프린트물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530쪽 거기를 다시 옮겨 쓰고 가죠. 530쪽이요.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결국 분수식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되고,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 되는데, 이제 이 내용들은 곧 익숙해지게 되니까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다음 옮겨서 새로 쓰시죠. 그러니까 건은 그러니까 대분의 건,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러니까 용은 그러니까 대분의 연,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곧 익숙해지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써도 되고. 그래서 근대, 이은대가 있습니다. 고대는 모르고요. 근대, 이은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이 뭐냐? 그건 이제 곧 볼 겁니다.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온 거고. 먼저 그러니까 다음은 뭐 그리진 마세요. 안 그리셔도 괜찮고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50% 주어졌다고 치죠. 이 사람 땅이 100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에 반절이니까 500까지. 그러니까 건물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용적률 200%라고 치죠. 그러면 땅 1000이고 2배니까 2000까지.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어진 500 다 찾아먹고 2000 다 찾아먹는다고 하면 건물을 어떻게 짓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냥도, 그러니까 비스듬히 위에서 보자고요. 정면도 반드시 앞에서 보자고요. 땅이 1000이라고 했죠. 땅이 1000입니다. 거기다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건물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그림자 얼마로 해서요? 500으로 해서. 그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 얼마까지요? 2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참새가 날아가면서 봤을 때, 그러니까 건물이 새로 생겼네. 건물이 이만큼 땅을 가리고 있구나. 그게 건축 면적이라고요. 건축 면적 500. 그다음에 각층 바닥. 그러니까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바닥 다 합쳐서 그게 연면적입니다. 그럼 반트닥이 지으면 500과 2000 반트닥이 지으면 몇 층이 되는 거고요? 4층이 되는 거죠. 500으로 2000 올리니까 4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폐율 숫자가 커지면 60% 600이 되면 이게 600이 되면 건물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뚱뚱해지는 거죠. 600이 되면 그러니까 600이 되면 뚱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에다가 건축물의 그러니까 여기다 쓰시죠. 건폐율,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이 300%가 되면 3천, 그러니까 3천이 되면 건물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건축물의 높고 낮고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의 크기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가게 될 건데, 그러니까 우선은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건물가를 크기를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각각 용어들이 뭐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가시자고요. 그게 이제 다시 460쪽 돌아오시고요. 그러니까 460쪽에 그러니까 네모 5번, 그러니까 파란 1번, 그러니까 대지 면적 표시요. 대지 면적 산정 방법. 대지의 수평 투영 표시요.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기울어진 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뒤 내용을 끊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지 면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대지 면적 위에다가 그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지도상 면적 쓰시고요. 지도. 그러니까 그 등기부에 그 땅 몇 제곱미터다, 토지대장이 몇 제곱미터다,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찍으면은 그 땅 어느 정도다라고 나타내는 게 그게 대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영, 빛이 투과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도상 면적이에요. 근데 길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게 되겠죠. 어느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A 땅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B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땅 흙이 많아요? B 땅 흙이 많아요? B 땅 흙이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A 땅 면적을 잴 때 야, 그 1제곱미터짜리 보자기 갖고 와라. 그러면 이만큼 트럭으로 쌓으면은 여기다 보자기를 다 덮어서 전체 보자기가 몇 장이니까 몇 제곱미터. 여기다 보자기를 다 덮어서 몇 장이니까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위에서 빛이 투과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 그러니까 애들 사회과 부도, 지리부도를 보면 뭐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고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이 지도상 면적이라고요.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 이게 지도상 면적이죠. 그러면 A와 B가 흙이 더 많아요. 그러면 A와 B 대지 면적은 같아요? B가 더 커요?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은 똑같죠. 그러니까 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위에서 볼 때는 똑같다고요. 참새가 날아가면서 볼 때는 똑같은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 봐서 앉아봐야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여기에 등고선이 하나가 더 있을 뿐인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결국 지도상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굵은 2번 건축 면적 표시요. 건축 면적은 보면 건축물의 외벽 표시요. 외벽 괄호 넘어서 의 중심선 표시요.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표시요. 투영 면적으로 한다. 사선 그고요. 또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그러니까 건축 면적에다가는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쓰시고요. 투영 건축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생기는 그림자. 해가 비스듬히 이렇게 떠서 갈 때 그림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해가 제일 위에 떠 있을 때요. 투영이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시자고요. 이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다 전등을 켰다고 치죠. 전등을 켜면 그림자가 어떻게 비쳐요? 이렇게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럴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등을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비치게 될 거고 전등을 여기다 대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게 될 겁니다. 근데 전등을 켰을 때 면적이 아니라 해가 떴을 때요. 해가 이 저 위에 떠 있다고요. 그러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무한대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내려온 요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참새가 날아가면서 봤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투영, 빛이 투과해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벽의 바깥선이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이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건물이 있고 이제 반듯한 건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벽 두께가 요만큼이 차지한다고 치죠. 그런데 내부에 어떻게 해놨든 간에 그림자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자로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 바깥선에 걸리겠지만 건물 무게가 벽에도 걸린다고 하면 벽의 중심선에 건물 무게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건축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다음은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시자고요.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10층짜리예요. A동, 그러니까 B동, 여기까지가 5층입니다. 다음에 C동. 건물 이렇게 지으라는, 그러니까 짓지 말라는 법 없죠. 이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있다고요. 해가 이 위에 떠 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 참새가 날아가면서 봤을 때 그림자, 그러니까 건물이 얼마만큼 땅을 덮고 있냐, 그 면적이요. A동 건축 면적은 당연히 어디서부터요? 1번부터 2번까지이죠. 그다음에 B동 그림자 면적, 건축 면적은 3번부터 어디까지요? 5번까지이죠. 그러니까 C동 땅에 6번부터 7번까지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자 면적 6번부터 어디까지요? 8번까지가 그림자 면적이죠. 그림자가 이만큼 생긴다고요. 참새가 날아가면서 봤을 때 땅을 얼마만큼 덮고 있냐, 그게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쪽 아세요? 다음 장 462쪽에 파란 3번 바닥 면적 있는데, 바닥 면적 보기 전에 다음 옆쪽 보시죠. 463, 463. 그러니까 파란 4번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은 보면 하나 표시요. 하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표시요.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연면적은 한 동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셨고, 그러면 연면적 먼저 쓰고 가시죠. 그러니까 연면적은 한 동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그 앞쪽이요. 462 파란 3번, 그러니까 바닥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 표시하시고요. 양과 1번 원칙,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 표시요.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표시요.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니까 결국 각 층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고요. 그냥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더 낫겠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다음과 같은 건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바닥 면적 1000, 그러니까 1층 바닥 면적 1000, 그러니까 2층 바닥 면적 500입니다. 그런데 2층에 202호 바닥 면적은 400, 그러니까 202호 바닥 면적은 100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1000, 1500이 있습니다. 이제 합쳐서 5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건축물은 2500이라고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2500이다. OX. X인 거죠. 뭐가 2500이에요? 1500. 앞서서 이게 400과 100 합치면 500이죠. 2500은 뭐가 2500이라고요? 연면적이 2500이죠. 1층 바닥, 2층 바닥, 지하 1층, 2층,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2500입니다.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 2500이죠.
그래서 건물 통째로 사자. 그때가 뭐라고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고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어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어요. 뭔 얘기요?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를 따로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어느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이요. 어디 한적한 주택가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한여름 밤 12시라고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막 폭우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막 번개도 우르릉꽝꽝 우르릉꽝꽝입니다. 전기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어요. 편의점에 밤 12시 아가씨 혼자 지금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막 전기불이 나왔다 들었다 하니까 깜짝 무섭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밖을 보면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밤 12시 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벌컥 열립니다. 막 비바람이 쫙 몰아치는 거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호랭이요? 사람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산길 가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대요. 시골길에서요. 아무튼 그런데 사람이 들어왔어요. 젊은 총각 들어왔어요. 막 시커먼 우비 물 두두둑 떨어지는 거죠. 우비 막 이렇게 얼굴까지 가리고요. 시커먼 마스크. 한여름에 왜 또 마스크를 쓰고 왔냐고요. 그리고 막 그놈이 쭉 들어왔어요. 물 두두둑 떨어지면서요. 아저씨 깜짝 놀라는 거죠. 어서 오세요. 그 총각 와서요. 얼마예요? 예, 뭐 사러 오셨는데요? 얼마냐고요? 아니 뭐 물건을 얘기를 드리죠. 얼마냐니까요? 뭐 전기 충격기. 나쁜 놈이죠. 전기 충격기에서 쫓아내니까 길리 신고를 해야죠. 얼마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물건을 들고 이게 얼마예요? 그래야 바코드로 찍어서 얼마예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건을 찍어야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없다고요. 이 건축물의 어디 바닥 면적이라고 해야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어디 바닥 면적이라고 해야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게 뭐였어요?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입니다. 각층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앞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너 웬일이야? 나 여기 뭐 애기랑 뭐 저녁 먹으러 나왔지? 너는 나 여기 좀 공부하러 왔어. 뭔 공부? 공인중개사 공부. 그 어려운 걸 네가 한다고? 한다고. 그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야,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러면 어디는 대학교도 가고 남았지? 제일 속시린 얘기요. 공부하면서 제일 속시린 얘기가 그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근데 네 학원 이 건물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이 건물 각층. 얘기가 돼요? 각방 쓴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 건물 각층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없죠. 이 건물의 5층, 이 건물의 4층은 한의원, 이 건물의 5층의 학원 얘기하는 거죠. 각층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바닥 면적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야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 건축물의 지하 1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아니면 201호 바닥 면적, 202호 바닥 면적 꼭 찍어야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건축물의 각층, 각층의 일부니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그러면 뭐라고? 전기 충격기인 거고요. 이 건축물의 지하 1층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1000. 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1000. 이 건축물의 2층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500. 500이죠. 그다음에 각층의 일부니까 이 건축물의 201호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400. 이 건축물의 202호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100. 꼭 찍어야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꼭 찍어서 2, 5 요구로 그게 있었는데요. 꼭 찍어야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지금 문제로 내기는 쉽지 않다고요. 뭐 전기 충격기 뭐 이런 거에서 문제를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각층의 일부로 둘러싸인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한다. OX. X요. 얘는 바닥 면적이잖아요. 건축물의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로 둘러싸인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OX. X라고요. 바닥 면적이라고요. 건축물의 각층, 각층의 일부로 둘러싸인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한다. X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수식이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다시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땅 면적 1000에 대해서 건물의 그림자 500, 1000분의 500, 50%가 되고, 그러니까 연면적이 좀 전에 보셨듯이 바닥 면적 합계였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 지금 1000짜리 땅에 바닥 합쳐서 2000까지가 있는 거죠. 1000분의 2000, 200%. 대지 면적 1000분의 각 바닥 면적 합계 2000. 그러니까 그래서 2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뚱뚱 날씬, 용적률, 높고 낮고를 정하는 거죠. 아무튼 근대, 이은대가 있습니다. 고대는 없고요. 나머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예외 규정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쪽 와서요. 464. 여기까지 건폐율, 용적률과 면적에 대한 것들을 보셨고, 464에 굵은 5번 건축물 높이가 뭐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굵은 5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쪽 굵은 6번 처마 높이, 뭐 반자 높이가 층고는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굵은 6번 X 처마 높이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뭐 7번 8번 나중에 보시고, 굵은 9번 층수가 있는데 아이고 참 어떻게 법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든대요. 도대체 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엉망진창인 문장이 세 덩어리가 하나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그 문장에다가 네 가지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1, 2, 3, 4 네 개를 쓰도록 하죠. 문장에서요. 승에다가 숫자 1. 그러니까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표시요. 옥상. 그러니까 부분으로서 그 수평 추격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 면적의 8분의 1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요. 이 아이는 것과 지에다가 숫자 2번요. 지하층 표시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표시요. 그 다음에 사선 그거고요. 사선 하나요.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사선 그거고요. 층의 구분이 층에다가 숫자 3, 층의 구분이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표시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그 다음에 사선 그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 그 건에다가 숫자 4 쓰고요. 건에다가 숫자 4. 그러니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표시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그러니까 1, 2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 덩어리 내용이고 3번, 4번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 32쪽. 그러니까 종이끼리 아주 친해요. 그래서 종이끼리 짝짝 서로 달라붙어 있어갖고 넘기는데 고생이 듭니다. 아무튼 32쪽에 4-20 층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을 보자고요.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 위에 뭐 조그만 덩어리가 하나 얹어져 있다고요. 지금 뭐가 생각나세요? 대왕 카스테라가 생각나죠. 옛날에 대왕 카스테라고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반짝해서 사람들이 막 사 먹기 시작했는데 그 어느 TV 방송에서 빵에 식용유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식용유 안 들어간다고 거짓말했다. 식용유 들어갔다 해서 막 한순간에 대왕 카스테라 가게가 싹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 가게 낸 사람들 이제 시작인데 문 닫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카스테라 한쪽 가게 얹어져 있다고요. 그럼 얹어져 있으면 얘는 2층이냐고요? 3층이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을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1층에 써져 있듯이
그 2층 옥상에 얹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건축 면적, 참새가 날아가면서 봤을 때 면적, 그러니까 그림자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지금 점점점 그려진 게 8칸 아시겠죠? 8분의 1을 초과하면 얘는 몇 층짜리 건물이 되고요? 3층짜리 건물이 되고, 그러니까 8분의 1 이하면은 그냥 2층 건물이고 옥상에 카스테라 한 조각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얹어놓은 것을 한 층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인 거죠. 그러니까 칠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내용 됐죠. 옥상에 얹어 있는 게 8분의 1 이하면 그러니까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이요. 그러니까 그 그림 옆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건물인데 꼭 사고 박스만이 아니지 않아요.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한쪽은 3층, 한쪽은 4층이면 이 건물은 몇 층짜리라고요? 4층짜리라고요. 7번 보시죠.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왜냐면 불이야 도망가자. 4층이 갖춰야 될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고요. 3층으로만 요건을 갖추게 되면 4층에 있는 사람 도망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얘는 4층으로 본다. 두 번째 그림이요.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4층, 위에서 보면 2층인 듯 싶지만 이 건물은 몇 층짜리라고요? 4층짜리라고요. 4층으로 갖춰야 될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이요. 왼쪽은 4층이 돼 있는데 오른쪽은 뭐 없어요. 그 어디예요? 가끔 무슨 호텔이나 아니면 그 백화점 가면 팡 위로 튀어나온 곳이 있죠. 왜요?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려고요. 우리 건물이 이렇게나 엄청난 건데 와서 물팍 굴어. 먼저 그런 식의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텅 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은 층수 계산이 어려운데 아무튼 얘는 몇 층짜리라고요? 4층짜리라고요. 그래서 7번 보시죠. 층수가 다르면 그러면은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 보시죠. 그래서 아까 책에 있는 거 네 덩어리 중에서 지금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지금 그림으로 다시 추가 설명드린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다음 다시 이제 책으로 오시죠. 책으로 오시면 책에 아이고 예자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섯째 줄 1 괄호 닫고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가 있죠. 여섯째 줄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있죠. 그러면 뭐 아무튼 어디다가 쓰세요. 그 아래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라고요. 그냥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얀 것까지 다 그릴 수는 없고 지하 3층이 있고 지상 60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개수로 세면 60개 3개에서 63개 층이 있어요. 63개 층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건 이제 시험은 아니고요. 63개 층이라고 하는 건 되지만 얘는 층수 산정 때는 몇 층 건물이라고요? 60층 건물이라고요. 지하층은 층수에서 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3빌딩 거짓말 63층이 아니라고요. 60빌딩입니다. 그러면 왜 지하층을 빼냐고요? 그 다음 이제 설명이니까 그릴 필요 없이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길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지하 2층, 1층, 그러니까 지하 1층,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6개 층,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층에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A 분이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B 분이 늦게 오셨어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오늘 진도 어제 지난주에 어디까지 갔어요? 오늘 어디를 한대요? 아무튼 등등등 그러고 그러니까 뭐 학원에 뭐 음료수 때는 어디에 있대요? 오전반이라고 치자고요. 아니면 야간반 아니면 오전반이라고요. 그럼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은 어디 가서 드세요? 어디가 맛있어요? 뭐 이제 학원에서 또 자습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 친해졌습니다. B가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건물이 지금 몇 층이에요? A가 대답을 했다고요. 이 건축법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건물 6층이에요 라고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오후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때르릉 부랴 도망가세요 나왔다고요. 불났대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빨리 이제 도망가려고 막 주섬주섬 나오는데 그 아이가
잠깐 너 먼저 가. 아 불났는데 왜? 나 저 사물함에 저거 꼭 챙겨가야 되거든. 아 뭐 불났는데 뭘 챙겨가? 초콜릿. 그러니까 지난 발렌타인데이 또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받은 초콜릿 사탕인데 그건 꼭 챙겨야 된다고. 불났는데 그게 중요해. 빨리 와. 그래도 나 꼭 챙겨야 돼. 먼저 가. 그래서 B가 먼저 도망가고 너 빨리 와 빨리 와. A 바로 갈게. 그리고 이제 B가 도망갔습니다. B가 A한테 듣기를 이 건물이 몇 층이라고 들었어요. 6층이라고 들었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6층이니까 5개를 내려가야죠. 하나, 둘,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지금 건물에 불 났는데 지하 2층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 있다고요. 큰일 나잖아요. 소방관 아저씨 2층에 불난 거 어떻게 막 불 끄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방관 아저씨 또 어디에 사람 없는데 와서 내려왔어요. 소방관 아저씨가 지금 B를 봤어요. 아니 지금 불 났는데 왜 방송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상벨 소리 못 들었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아 도망가려고요. 큰일 나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1층에서 도망가야죠. 1층에서 도망가야 된다고요. 이 건물을 6층이라고 알려줬다가는 B같이 저 지하 2층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주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에서 빼고 몇 층이라고요? 4층. 불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거, 사람이 도망가기 위한 것이 우선 초점이라고요. 지하층 장사하는 건 나중 문제고 사람이 도망가는 게 초점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덩어리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4m마다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래다가 또 3 쓰시고요. 3 쓰시고 상암 축구장 쓰시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만 그냥 상암 축구장 보자고요. 그러니까 축구장은 그 잠실 여기 가까우니까 잠실 야구장 떠올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탠드가 이렇게 아무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의자가 짜자자자작 있는 거지. 이게 몇 층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건 상암 축구장은 그러니까 5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드 높이가 50m예요. 그러면 50m면 4 곱하기 12 더하기 2인 거죠. 축구장 스탠드에 층 구분이 없는 거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48m까지는 몇 층이 되고요? 12층이죠. 네, 산수가 좀 커서 그런데요. 12층에 2m가 더 붙어 있으니까 상암 축구장은 몇 층짜리 건물로 본다고요? 13층짜리 건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50m가 너무 커서 그런데 귀찮으니까요. 계산 달리하면 층 없이 뭔가 삐쭉 솟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12m가 쭉 솟아 있다고요. 이게 12m입니다. 그러면 얘는 몇 층짜리로 본다고요? 3층짜리로 본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건물을 지을 때 4m 한 층 높이를 4m로 지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겠죠. 이게 한 뭐 2m, 뭐 한 3m 언저리잖아요.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수 계산에 끊어서 보고라면 그런갑다 한두 가지 외우면 되는데 도대체 문장을 저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토막토막 사항으로 객관식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안전과 관련된 것도 깔려 있다고요.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장 보시면 그러니까 6장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모 6번 건축위원회에다가 그러니까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전문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최종 심사를 합니다. 그 최종 심사하는 것을 두 글자 뭐라고 하냐면 심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제목에다 쓰시면 되고요. 네모 6번 건축위원회 그냥 옆에다 이것만 쓰시면 되고 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건축법 모르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당선된 사람 있어요. 건축법 모르죠. 구청장 당선된 사람 건축법 모른다고요. 근데 중요한 일은 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은 해야 되고 모르는데 중요한 결정 해야 되니까 건축법, 건축 갖고 밥 먹고 산 지 20년 넘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로 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위원회에서 요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절차를 밟았는데 이건 결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 잘못돼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결, 그러니까 다시 계획 세워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최종 심사를 하는 게 건축위원회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쓰고 다음 470쪽 와서요. 2장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건축물의 건축에는 건축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런데 뭐 건축 절차는 우리 시험의 주된 초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비빌라고 보여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굵은 1번, 네모 1번 건축물의 건축허가, 파란 1번 건축허가의 의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허가란 법령 등에 의거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금지를 표시해요.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표시해요. 해제해서 자연적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건축은 금지되어 있다고요. 엉망지었다가 무너지면 안 되죠. 금지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관청에서 그 금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금지의 해제. 너는 건축해도 된다. 그래서 금지를 풀어주는 게 뭐고요? 허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의 해제, 금지를 해제하는 게 허가입니다. 너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크 플러스에서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은 이제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요. 많이 읽으면 성질 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보시자고요. 1번 기속 행위 표시하시고요. 기속 행위. 행정기관이 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규에 엄정한 구속을 받는 행위로서 재량 행위 표시요. 재량 행위에 대응한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까지만 놓고 그걸 갖고 좀 설명을 드리고 가죠. 왜냐하면 건축 허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요. 칠판에 쓰는 거는 옮겨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뭔가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찍는 것 중을 도장 찍는 거에 어떤 것은 기속 행위도 있고 어떤 것은 재량 행위도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재량 행위 뭐 그 학교에서도 재량 수업 시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량껏 해라라고 하는 거죠. 재량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재량 행위 6글자로 얘기하면 뭐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 1분에 몇 번째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가 가위줄 한다는 거 보셨나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라 관청 마음대로, 행정청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재량 행위입니다. 그러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하게 나온 이쪽이 중요하게 나온 건축 허가가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시험범위 6개 법 중에 5개 법이 다 재량 행위예요.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어디다 도로를 만든다. 도로 2019년 5월 20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길동 53번지에 꼭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청에서 봤을 때 이 동네 도로가 많이 막히고 차가 많이 막히고 도로 사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예산이나 이런 거 따져서 여기다 도로를 낼까 말까? 어떻게 하지? 도로를 내야 되겠다. 관청에서 정하는 거죠. 국토계획법, 개발법, 신도시 건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8년 말에 3기 신도시 건설 발표가 있었잖아요. 어디다 신도시를 낼지 여기 저기 어디 정보 셌으니까 거기는 빼고 어디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관청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 여기 재개발 재건축 할지 말지 관청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빼고요.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좋아 여기 산 싹 밀고 아파트 지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주택법 관청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다. 콘크리트 꿈도 꾸지만 해제한다. 농지전용 허가 다 관청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기속 행위는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길 수가 없는 것들이 기속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한다, 꽉 묶여 있다는 거고, 기자가 뭐 우리 그러니까 한자 시험 아닙니다만 콧줄에 기자예요. 송아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재밌게 뛰어놀죠. 그러니까 뭐 배추밭 뛰어다니면서 배추 다 뭉개고 다니고, 장독대 뛰어다니면서 된장도 깨고 다니고 뭐 한참 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살 딱 됐다고요. 그러면 생일잔치 해주죠. 해피 버스데이 일로 와. 콧줄에를 꽉 끼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다 재갈 물리는 거 말고요. 콧줄을 끈다. 이 안에 생쌀에다 이렇게 동그란 걸 끼는 거잖아요. 딱 끼고 나면은 이리 하면은 이리 가야 되고 저리 하면 저리 가야 되고, 속 콧줄에인 거죠. 관청 지 맘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뭐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세금이요. 5월달인가 주민세를 냅니다. 주민세 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뭐 3만 원을 낸다고 치자고요. 한 사람 3만 원 내는데 뭐 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야, 우리 시 돈 좀 떨어졌는데 좀 주민세 많이 걷자. 이 올해는 50만 원씩 내. 지 맘대로 정하면 돼요? 안 되죠. 세법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살인 행위니까 요즘에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아무튼 혈중 농도 체크해서 어느 정도면 운전면허 정지, 그러니까 세면 운전면허 취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저걸 정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일단 그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차 이렇게 막아놓고 한 대씩 지나가게 하면서 그러니까 신호등 들고요, 빨간등 들고요. 자 오세요. 자 창문 내리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더 불었습니다. 삐 소리가 났다고요. 예? 내리세요. 차 저쪽에서 내리고요. 자 걸어보세요. 걸어보고, 예? 그러니까 이거 불어보고요. 이 사람 심각하다고요. 그럼 이제 뭐 경찰서 가서 피 체크하나요? 길거리에서 피를 뽑진 않을 거잖아요. 아무튼 경찰서 가서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깨끗했다고요. 어느 선이면 정지, 어느 선을 넘으면 취소인 거죠. 그런데 그 개똥이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어요. 아니, 술을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시대 사람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고향은 어디 나오셨어?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고향이 혹시 어디 쪽이셔? 고향 맞아, 거기셔. 중학교는 중학교 그러면은 누가 아셔? 아시는구나. 다음부터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요. 자 가세요.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숫자 딱 나오면 정지, 숫자 딱 나오면 취소인 거지. 1% 조금이라도 애누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그렇듯이 건축 허가요.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A, B, C 등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한 예로요. 그러니까 기둥 두께 50cm 이상은 나와야 된다. A 49 써냈고요. 51 써냈고요. 52 써냈습니다. 왜 A는 허가요? 불허가요? 불허가인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허가라고요. 기둥 두께 5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49면 당연히 불허가인 거죠. 그다음에 B는 51, 52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벽 두께 어디에서 내력벽을 쳐야 된다. 그리고 거기는 15cm 이상은 나와야 된다. 여기는 14, 그러니까 17입니다. B 허가요? 불허가요? 불허가이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불허가입니다. 되는 거고요. 이게 한 200개 됩니다. 그러니까 200개 모두 다 동그라미가 되면 뭘 내주는 거고요. 허가를 내주는 거고, 200개 중에 하나라도 X가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허가인 거죠. 근데 또 누구요? 근데 고향이 어디시라고? 뭐 등등등. 뭐 대학교는 어디? 뭐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요건 그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6개 법 중에서 하나, 건축허가만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이쪽은 관청행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윗사람이 무슨 정책 판단할 게 없어요. 가장 말단 49, X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50 숫자 읽을 줄 알고 49 숫자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위에서 정책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말단이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책 교수 가시면 굵은 2번 건축 허가권자가 있고 양과 1번 원칙, 그러니까 지금 470쪽이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그죠?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은 빼고요.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표시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뒷문장 다 빼고 양과 2번 예외.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표시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쪽 하세요. 1번. 그러니까 층수가 21층 이상 표시요. 471 와세요. 박스에 21층 이상. 2번.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괄호 넘어와서 을 말한다. 그 다음에 사선 긋고 이놈의 문장들 도대체 좀 조금만 좀 친절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다만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아래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동그라미 1, 2, 3 앞에다가 시, 군, 구 쓰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뜻이 이런 흐름이라고요. 앞쪽 보시죠. 470조. 470조.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양괄호 2번. 다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 다음 와서요. 471쪽 박스에 작은 2번의 둘째 줄 끝에 다음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는 거 허가하는 거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24쪽. 24쪽에 아래 4-4번 건축 허가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청이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아직 어색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처음이시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이건 다 아신다고요. 주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그러니까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이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면 곧 익숙해지고 건축 허가요. 그러니까 관청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 그다음에 세종과 제주가 있죠.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속행위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된다고요. 책으로 보셨듯이 가장 말단 누가 처리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종과 제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없으니까 그 세종시장, 제주도지사가 직접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 표가 아직 아무튼요.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한다. 잠실 롯데2 보시자고요. 123층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고 활동을 한다고 치면은 낮 1시에 그러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10만 명이 생활합니다. 어지간한 시군 3개가 들어간다고요. 10만 명이 들어가는 건물인데 그걸 송파구청장이 깔짝거릴 문제예요? 아니죠. 서울의 부도심 축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21층 이상과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근데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그러니까 공장이요. 100층짜리 공장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산업안전, 산업재해 사고이죠. 100만 제곱미터짜리 창고가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화재 사고가 대부분이라고요. 그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건축 허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군 지역에서 둘로 나뉘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이 표가 익숙하지는 않죠. 차라리 문장이 더 편해 보입니다. 다시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470쪽
양관리본 원칙. 법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되죠. 가장 말단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한다. 양괄호 2번 잠실 롯데2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맡길 수가 없고 470쪽 제일 아랫줄이요. 큰 거는 누가 처리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뒷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